지금 310관이 완공이 됐는데 그 완공에 따라서 이제 학교에 어느 정도 녹지 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문화 편집실이 위치한 학생문화관이랑 그 옆에 동아리연합회나 총학생회가 사용하고 있는 학생회관 공간을 이제 철거를 이제 아마 곧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곧 옮겨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저희 중앙문화와 이제 녹지, 교직 편집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서용 주체들은 공간을 받은 상황인데 저희는 아직까지 공간을 이제 배정받지 못한 거죠. 이제 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이전할 공간이 없는 상황인데. 학생처라던가 시설팀에서는 자신들의 담당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행정부 총장과 한 3차례 정도에 걸쳐서 면담을 진행을 했는데 그 면담에서도 행정부 총장 또한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의 관할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항상 둥둥 떠 있는데 저희가 면담을 진행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학교 측에서 미디어 센터 산하로 들어와라 그러면 다시 이제 미디어 센터로 당장 들어와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계속 반복을 했어요. 이제 구체적인 어떤 논의 없이 뭐 가면은 어떤 식으로 책을 낼 거고 어떤 식으로 편집 과정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 뭐 자세한 그런 논의 없이 그냥 당장 미디어 센터로 들어오라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우려점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게 2009년 겨울에, 늦은 겨울에 제가 58호를 발견했었어요. 대학의 정치적인 것이 사라진다, 아마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근데 이게 배포한 당일에 배포하고서 편집위원도 이제 밥 먹으러 갔다가 왔는데 책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법학관 지하 1층 주차장에 트럭에 이제 모든 책이 다 실려 있었던 그걸 이제 편집위원들이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서 학교 이제 담당자를 찾아갔더니 이게 학교 본부 이렇게 말하겠죠. 뭐 이게 이런 책 배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밟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와중에 또 이제 새어나왔던 말은 윗분들이 불편해하더라. 그래서 뭘 불편해하느냐, 이제 만화를 불편해하더라. 그런 얘기들 이제 편집위원들이 듣게 되었어요. 이제 그 만화 내용이라고 하면은 당시 이제 박범우 총장을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하고 또 박용석 이사장을 되게 조롱하는 만화였는데, 풍자성 만화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총장 윗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있던 사람이 되게 불편해해서 이 책을 강제 수거했다 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된 거죠. 당시 인터뷰를 보면은 당시 본부 사람들은 규정을 보면은 자기들한테 배포권이 있어서 이거는 뭐 문제될 소지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미디어센터 운영 규정을 보면은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규정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때 학칙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발행인이 총장이고 그래서 총장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전량 수거를 할 수 있다는 점이라던가 예산 삭감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던가 편집장을 학교 측에서 이제 허락을 해줘야 임명을 한다던가 하는 문제들이 독소조항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만약 저희가 미디어 센터로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지금 거부를 한 상태고 현 상황에서 그냥 들어와라 라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요구는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자유가 가장 중심이 되는 대학에서 언론을 하는 대학 언론이 학교 본부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전량 강제 수거한 일은 굉장히 큰 일이었고 그래서 언론 보도 같은 게 굉장히 그때 많이 되었죠. 근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발 방지 이런 약속들을 학교 본부한테 받아내고 다시 이렇게 일 없게 사과를 받아냈었는데 그게 이제 끝이 아니었던 거죠. 또 이제 2010년 겨울방학 들어가자마자 학교 본부가 이제 중앙문화 그리고 녹지에 교비 지원을 이제 끊겠다라고 강제 되게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었던 거죠. 그때 이후로 저희가 막 이제 투쟁을 하고 언론 보도에 나오고 이러면서 학교 본부가 계속 이제 당시 편집장이었던 저랑 그 학생지원 처장이랑 뭐
근데 거기 이제 주임 뭐 실무자랑 같이 이렇게 몇 번 꽤 오랫동안 조정 과정을 거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2010년 방학에, 여름 방학에 저희가 자율납반을 이제 합의를 봤었던 거죠. 자율납반을 하는 대신에 학교는 간섭하지 않는 방향, 그리고 지도교수를 섭외를 해서 지도교수의 이제 지도를 받는 체제도 이제 구축이 되었는데, 근데 또 2011년 겨울 방학에, 그러니까 2011년 초에 또 학교가 이제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원래 이제 지급되던 자율납반도 학교가 이제 임의적으로 고지서에서 지워버린 거죠. 그때 이제 가서 계속해서 항의했더니 물론 그거는 편집장이었던 제가 좀 당시 되게 어린 나이였으니까 뭐 구두 약속 학교를 믿고 이제 구두 약속으로만 진행을 했었던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다,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 라면서 뒤통수를 맞았던 기억이 굉장히 크게 이제 남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문화의 트라우마 비슷한 거겠죠. 그런 기억들이 계속해서 쌓여왔으니까. 안국신 총장이 그 중앙문화 과거의 강제 수거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학생지원처에 일임했어요. 학생지원처와 중앙문화 및 녹지 교집편집위원회가 서로 합의를 해서 작성한 학생지원처 당시 학생지원처장인 장영준 학생지원처장의 자필 서명이 담긴 문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편집장이던 2015년에 그 교지 명칭을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때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재 학생지원처장인 노영돈 교수를 만난 거죠. 근데 그 자료를 내밀면서 이렇게 합의한 바가 있다, 본부와 얘기를 했더니 한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개인이 그 직위를 가지고 약속한 내용이고, 그럼 물론 업무상 행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교집편집위원회와 협상을 한 거고,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후임자들이 인수인계를 명확히 받아서 이행해야 하는 거는 당연한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임자의 월권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중앙문화 편집위원들도 학교본부가 뭐 공간에 이렇게 미디어 센터로 들어와라, 그리고 공간을 내주겠다 라는 말에 선뜻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그런 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도대체 누구를 믿고 누구랑 약속을 하고, 또 그거를 나중에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지키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또 다시 원점으로 문제가 복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약속을 할 수 있겠죠. 미디어 센터로 들어오면 뭐 교집편집위원회도 뭐 보호해주겠고, 뭐 편집권도 보호해주겠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건 되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다음 총장, 다음 미디어 센터장, 다음 이사장이 왔을 때도 지켜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미 역사를 통해 봤을 때 신뢰를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순순하게 미디어 센터로 들어가는 것은 또 들어간 다음에 또 다시 투쟁을 해야 되는 거를 그냥 예언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미디어 센터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디어 센터로 들어오지 않으면 공간을 절대 배치해줄 수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저희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저희한테 뭐 편집의 직접적인 침해로 가해질 수 있을 법한, 그리고 그때 근거 조항이 될 수 있을 법한 운영 규정들의 개정을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규정을 보면은 언론매체부장, 그러니까 미디어 센터장이 그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언론매체부장 선임에, 그 미디어 센터장 선임에 학내 언론사들의 어떤 권한이 들어간다면 많은 편집권 보장에 있어서도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본부한테는 전달해둔 상태인가요? 여러 번 전달했는데 일단은 본부 입장은 뭐 운영 규정 개정 절대 힘들다라는 이야기만 계속 했었습니다. 예.
일단 지난 학기에 뭐 학과나 동아리, 학회 등에 저희 상황을 알리고 연대를 부탁한다라는 연락을 했었고, 그분들이 어떤 연대 지지서, 연대 성명서 같은 거를 써주신 것들을 제가 뭐 백학관에 게시하기도 했고요. 일단 공간을 배정받기 위해서 본부랑 어느 정도는 열린 자세로 소통을 계속 하고자 하려는 계획이고요. 또 일단 이게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중앙대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일단 학생들한테 더 알리는 활동을 계획하고자 생각하고 있고, 저희 중앙문화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다른 대학들에서도 뭐 교지든 아니면 학고사든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곳과도 한번 모여서 얘기를 관련된 뭐 연대체를 꾸린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중대신문의 기자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속히 말하는 제도권 안에 있었던, 대학본부에서 말하는 제도권 안에 있었던 그런 기자의 한 명으로서 이제 결국에는 제도권 안에 있는 것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제 중앙대에서 속히 말하는 진보 언론, 이제 교지는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데, 과연 중앙대 내 학내 민주주의나 언론 환경에 바람직한가? 학생처에서 중앙문화의 한 얘기 중에 하나가 학교 측에 대변해야 된다, 학교 언론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듣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대자보 내용을 썼는데, 학교 언론은 학교의 홍보물도 아니고 그 말 그대로 언론인데 어떻게 학교 측을 대변하는 역할을 학교 언론이 해야 하느냐, 그런 식으로 그런 부당한 태도에 대한 분노의 대자보를 썼습니다. 지금 얘기 나온 게 그 서현 씨가 얘기했던 조봉우 청구 얘기랑 이대랑 제가 지지 메시지를 썼던 즈음이 박용성 이사장이 사퇴를 하고, 무리를 일으켜서 사퇴를 하고, 또 프라임 사업에 이제 학교본부가 탈락하고 이 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3.1 공간이 좀 지어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좀 부각이 되던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거에 이미 있었던 문제들이 확 부각이 되는 시기였던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이미 중앙문화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해왔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왔지만, 학교본부는 그거를 비판에 대해서 억압으로 이제 상대를 해왔던 거고, 결국 그 어떤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로 이런 불명예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시기였던 거죠. 결국 제가 이제 중앙문화 그런 시기에서 이제 중앙문화를 지지해달라라고 학우들에게 요청을 했던 거는 결국 중앙문화가 했던 말들이 실제로 이뤄진 거고, 그렇다면 이런 식의 결국 누군가가 비판을 하지 않으면은 학교본부는 끝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는, 특히 이제 튼튼하게 이제 공간도 가지고 있고 역사도 갖고 있고 충분한 실력도 갖고 있는 중앙문화가 이런 비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문화가 없어지는 것은 또다시 실패를 만드는 길이다 라고 이제 학우들에게 제가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좋은 독자가 없다면은 이제 좋은 언론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지나다니시면서 중앙문화 녹지를 보시면 꼭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고, 안에서 만약 그걸 보신다면은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평소에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지나칠 수 있었던 사안들이 얼마나 깊은 내막을 갖고 있고, 그거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 시각에서만 봤다면 그거를 어떻게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나 라는 그런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중앙문화 녹지 같은 교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제 좋은 독자로서 이제 계속 중앙문화 녹지가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교집편집위원회를 학칙에 실어주고 정당한 자치활동으로 보장을 하는 게 기본적인 약속 사항이었고, 그걸 이행하는 게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대할 때 있어서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권장하는 쪽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